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향입니다. 오늘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개혁정책에서 자국 내 청년들의 의식 변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2010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이 GCC 산유국의 대표적인 두 국가이죠. 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서 어떠한 개혁 정책이 일어났는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 하에 첫 번째가 이 석유 의존 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이슬람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이 구호 아래 경제, 사회, 법제 분야에서 그야말로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활성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왕실의 품위를 지켜줄 수 있으면서도 이 제조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활성화는 그야말로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개혁 정책이었고요. 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은 7번째의 우주 강국의 반열에 들어선 것으로서 그야말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민영화, 보통 이제 개도국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개혁 정책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각과 평의회에 청년과 여성 인재를 그야말로 다수 등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기본적인 민법, 가족법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던 이슬람법 샤리아의 적용을 완화시켰고요. 사법체계의 현대화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UAE와 사우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GCC 산유국인데, 즉 우리가 정치경제학에서 불로소득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껏 세금을 거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선도적으로, 물론 아직까지는 소득세, 재산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소세와 부가세를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산유국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개혁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2010년도 중반부터 시작한 이러한 두 나라, UAE와 사우디의 개혁 정책은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흔히들 왜냐하면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세계적인 저유가 시대에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 산유국의 재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정 위기 심화에 맞서서 국가 체질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부터 개혁을 시작해서 한 2018년도부터는 숫자로 봤을 때 재정 건전성을 다소 회복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개혁을 부담이 됐을 텐데도 밀고 나가 이유는 이 저유가 시대라는 무슨 국제 경제적인 원인 말고도 어쩌면 국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데 착안을 해서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양국의 이런 적극적인 개혁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앞선 2010년대 초반에 이 두 나라의 청년들의 의식이 굉장히 크게 변했다라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즉, 이제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 이 두 산유 왕정은 대규모 복지 정책, 그다음에 온건주의 이 구호로 유지해왔던 이 왕실의 권위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해 나갈 이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덧붙여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두 국가의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UAE 같은 경우는 35세 이하 청년이 68%? 아니군요. 58%. 사우디는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가 과거 세대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즉, 구세대와는 달리 자신의 개인의사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더니, 그리고 실용주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과거 세대와 다를까를 보면, 이들은 과거 세대와는 달리 석유 개발 이후 세대인 거죠. 즉, 이 청년 세대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미 두 국가의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어서, 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IT 신기술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시작된 이 아랍에버 민주화 혁명을 직접 묵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시민들의 요구, 정당한 요구, 권리, 자유, 실용, 민주주의, 그다음에 탈전통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 초반 이래 이런 청년층들은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가족, 공동체, 종교, 국가, 애국심이라는 이 전통 가치가 아닌 탈전통, 탈민족, 탈종파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여론조사의 종류는 이 아랍 청년 여론조사, 아랍 유스 서베이, 그 다음에 사우디 밸류 서베이, 아랍 오피니언 인덱스, 그 다음에 미국의 저그비 리서치 서비스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은요, 저희 이슈 브리프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GCC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두 나라인 UAE와 사우디 정부가 이들도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나서 이웃 나라의 독재, 장기 독재 국가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들 역시 당연히 정권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테고요. 그러면서 이후 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훌쩍 넘는 청년 여론이 자신의 이 왕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보려 했고, 오히려 그리고 그 변화된 여론조사에 화답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2010년도 중반에 나온 개혁정책의 결과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여론조사를 시행해온 기관들 역시 양 정부의 변화된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들 역시 사우디랑 UAE 정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2010년도 중반에 와서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게 알고 싶어 하더라. 그 전에는 좀 불쾌한 입장을 표현을 했던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들 두 국가의 청년 응답자의 응답률이 굉장히 높더라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유가 시대, 납세 없이는 대표 없다라는 이 불로소득 국가의 통치 논리가, No taxation, no representation의 통치 논리가 흔들리게 되자 이 두 나라 정부는 굉장히 두드러진 청년층의 의식 변화를 정책에 반영해서 중국에는 정권의 내구성을 다지려고 했고요. 실제로 이 양국 지도자는 2010년도 중반 이후에 이 공식 석상에서 청년이 미래다라는 말을 아주 빈번하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즉 이 UAE와 사우디 걸프 산유국은 청년층의 변화에 맞춘 개혁 정책을 실행을 했고, 지금까지는 이들의 지지 역시 끌어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브리프 UAE 사우디 개혁 정책에서 두 나라 청년의 의식 변화가 미친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